부동산 남양특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임대인, 임차인 모두 조심해야 할 사건에 대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계약기간 중간에 나가야 했기에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는데요. 이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아파트사이클 연구소 백장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부동산 남양특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임대인, 임차인 모두 조심해야 할 사건에 대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 사연은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겪었던 일을 가명 김대철 씨가 실제로 올린 내용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자금 6,500만 원으로 오피스텔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오피스텔을 구한 곳은 전세 보증금 시세가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로 인근 대학교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수요가 많은 곳이었죠. 당시에 부동산 몇 군데를 돌았었는데 원하는 오피스텔 가까운 곳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부동산을 운영하셨고, 제가 간 날에도 여러 사람들이 상담을 받고 있어 전혀 의심을 하지 않고 해당 오피스텔의 보증금 6,500만 원에 2년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고시원 생활에서 벗어나서 번듯하게 집안에 화장실도 있고 나만의 공간을 갖게 된 것이 좋아서 참 행복하게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1년 남짓 지나고 저에게 이사할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결혼할 여자친구를 만난 거였죠. 계약기간 중간에 나가야 했기에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는데요. 이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전화를 걸었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생각해도 정말 오싹합니다. 여보세요? 저 땡땡 오피스텔 204호 사는 김대철입니다. 누구요? 아, 네네. 무슨 일이시죠? 저기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결혼을 하게 돼서요. 만기 전에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아, 그래요? 잘 돼서 나가시네. 축하해요. 그럼 행복부동산 알죠? 거기다 연락하세요. 안 그래도 거기 전화해봤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계속 연락이 안 돼서요. 아, 네. 그럼 제가 한번 볼게요. 가만히 있어보자. 204호가. 보증금 500에 월세 37만 원이네요. 만기가 8월 12일, 맞죠? 월세라니요? 저는 거기 전세로 계약했는데요. 전세라고요? 204호 김대철 씨 아니세요? 맞아요, 204호. 204호, 203호. 김대철 씨 보증금 500에 월세 37. 아니에요. 저는 여기 전세 6,500만 원에 들어왔어요. 아, 무슨 소리예요? 나는 그 집 월세로 내놨는데. 그제서야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김대철 씨는 집주인과 전화를 끊고 부동산으로 달려갔습니다. 부동산 앞에 갔더니 부동산 앞에는 놀랍게도 폐업이라는 편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김 씨는 문제가 생긴 걸 알게 됐습니다. 집주인과 저는 서로 계약서를 비교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의 계약서에는 전세 계약이, 집주인의 계약서에는 월세 계약이 각각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계약 내용을 다르게 알고 있었던 거죠. 경찰에 신고한 후 조사해 본 결과 집주인 집이 멀어 오래 거래한 부동산 사장님께 위임해서 계약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이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간에서 이중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인근에 건물 여러 채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뒤 임대인들에게는 월세로 계약한 것처럼 꾸며 임대인에게 매달 월세를 꼬박꼬박 지급해 눈속임을 한 것이었죠. 이후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잠적한 것입니다. 저는 변호사 상담을 여러 군데에서 받았었는데 세입자들이 집주인을 안 보고 계약한 게 실수다, 보증금을 다 받긴 어려울 거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의 위임장만 믿고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해보지 않았던 걸 매일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나가야 되는데 예비신부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 후로는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었었죠. 행복부동산 사장님은 해외로 도주하였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같은 피해자들과 함께 보증금 반환 소송을 거뒀지만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다는 자책감에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 저는 현재 애비 신부와도 파혼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중 계약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만약에 오피스텔을 계약할 때 위임장을 통해서 계약을 한다면 이 두 가지는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계약을 할 때 이 집이 집주인이 정말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위임장만 보고 이 부동산 사장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전화나 영상통화를 통해서 집주인, 즉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는 소유주와 확인 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계약 내용이 맞는지, 이 대금이 맞는지,
만기가 맞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건에서 나왔다시피 이 보증금을 집주인의 계좌가 아닌 부동산 사장님 계좌에 넣었다는 건데요. 만약에 위임을 했으니 이것 또한 위임을 했으니 부동산 사장님한테 이체를 해도 된다는 말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꼭 확실히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 동네는 원래 다 이렇다. 부동산 사장님이 까다롭게 굴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셔도 만약에 이렇게 사고가 나면 부동산 사장님이 책임을 질 거냐, 이렇게 강하게 언급을 하셔야 자기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는 괜찮겠지. 부동산 사장님이 위임장을 들고 계셨으니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사건의 핵심은 부동산 사장님이 이중 계약을 했다는 점. 이래서 보증금도 다 돌려받지 못하고 결혼도 파혼까지 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위 조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중 계약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동산 양락특집 2번째 시간으로 꾸며봤는데요. 임대인, 임차인 모두 피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꾸며봤습니다. 다음번에도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